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경제 질서를 헌법상의 경제 질서로 규정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 이것은 당연히 보장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죠. 특히 자유경제 질서, 그것을 자유시장경제 질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조금 선조에 해당되는 이론은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러한 세계, 그러한 영역에 있는 국가들, 거기에서는 소위 소유권 절대 사상,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소유권 절대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소유권 절대라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이상처럼 그렇게 그것을 앞에 내세우는 그런 정치인이라든지 또 학자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그 프랑스 인권선언을 내세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에서 소유권은 절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의 전단만 읽고 하는 이야기다, 그런 것이죠.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이다. 이러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7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후단에서 바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제한이 아니라 박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789년 그 옛날에 이미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앞에 소유권은 절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정말 불가침인 것 같은데, 후단에서 이런 경우에는 박탈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외에는 박탈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박탈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선 전단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를 스스로 깨고 있는 겁니다. 절대라는 것이 깨어지고, 불가침이라는 것이 깨어지고, 또 신성한, 이것도 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 불가침이라는 것과 동시에 박탈 가능한 경우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은 알겠는데, 이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가 불가침을 선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반쪽의 정보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논리 공부를 좀 해보기로 하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이러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 소유권 박탈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그 개념,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서 박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인정을 하는지, 어떻게 취득을 하는지 하는 것들이 이미 먼저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1789년보다 이전에 이미 나타났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소유권이 무엇인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침이 아닌 이 권리라는 것이 어차피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를 하면 그 권리를 존중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타인들이 있다 하는 것이 전체 환경입니다. 전체 그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소유권이 절대 불가침이라고 한다면 그것 하나만 들고 있으면 온 세상을 최소한 그 소유에 대해서는 자기 맘대로 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남하고 같이 사는 관계에서 소유권도 인정이 되는 것이다. 소유권의 개념은 그렇게 아주 오래전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이미 공공복리라는 것을,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선언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떨까?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프랑스 인권선언이 있었던 1789년보다는 100년이 지나고 거기에서 50년이 더 지나고 그리고 또 더 지난 그런 시점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소유권 절대 사상에서는 벗어난 것이고 또 프랑스 인권선언이 이야기한 소유권 그 박탈도 가능한 그 소유권 개념보다는 훨씬 진보된 개념으로 정립이 되고 규정이 되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이고 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서 헌법 밑에 있는 법률이죠.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211조입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제한이 아주 크게 꽉 자리를 잡고 있죠.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법률이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소유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안에서 남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하는 의미,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